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좀 녹음을 빨리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저께 초저녁에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 새벽녘에 조금 잠을 빨리 깼어요. 한 서너 시간 더 빨리 잠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도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만 이제 전체적인 판때기 흐름이 어떻게 지금 정립되고 있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중심 핵심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어저께는 특히나 어저께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향후에 인플레이션 기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 세계 경제 체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왜 필수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미국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만드냐라고 이제 저한테 보실 분 있겠지만, 만약에라는 제가 단서 하나 붙일게요. 미국이 지원 체제로 여태까지 과거 100년과도 같은 어떤 그런 체제, 지원 체제를 굳건히 한다. 그게 흔들림이 없다라면 달러 기반의 세계 경제도 강건할 텐데, 자, 지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달러 시스템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G1은 흔들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중요한 핵심 어떤 분쟁 지역에서 미군을 지속적으로 계속 파병해서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리아부터 해가지고 파키스탄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계속 유럽의 나토군도 요 근래 뭐 500명을 더 추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과거 5년 동안 나토에서 미국으로 철수한 미군을 따지면 사실 더 많이 철수한 게 맞아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팩트 기반에서 우리가 지금 흐름이 전체적인 판때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CNN에 오늘 오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독일, 프랑스 정상들과 통화해 우크라이나 위기 중재에 적극적 역할 할 거다. 뭐 그래서 이런 식의 견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전통적으로 과거 뭐 수십 년을 보면 항상 이런 분쟁이 생기면 항상 유럽과는 항상 미국이 같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분쟁이 생기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중국이 유럽 정상과 같이 이렇게 중재하겠다고 나서요. 예, 되게 생뚱맞은 일이죠. 근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시 주석은 또 서방의 제재가 팬데믹으로 이미 황폐해진 세계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서방이라고 하면 영국이나 미국 위주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니까 서방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와 미국이 같이 이번 어떤 이 시나리오는 만들었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또 꺼내냐면, 자, 시진핑 주석이 유엔이 조정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유엔을 또 여기 끌어들였네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CNN 뉴스에 나온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조정 장세에 미온적으로 들어갔지만, 물론 뭐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하고 동률로 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뭐 나토 회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걸 뭐 찾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러시아에서 원하는 건 사실 이거였거든요. 어.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미국은 석유 제재에 관해서, 석유 수입에 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크렘린에 대한 최근 제재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차단하겠다, 이거를 공식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유가 전반적으로 다, 크루드 오일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한편으로 알 수 있고, 사실은 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막는다면
비축률을 풀 거고 미국 내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블레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벌어졌다고 사실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사실 같이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은. 미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러시아가 12월 31일까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 진짜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사실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석유 수입에서 석유 수입을 그러니까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에서 석유 수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조한 국가는 영국 외에는 뭐 모르겠네요. 영국하고 미국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 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은 에너지와 이 상품에 관해서 뭐 지분을 살 거다, 지분 매입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서는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도 이 러시아와 중국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국가예요.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식량 자원이에요. 자, 그럼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 뭐 인프라망을 오히려 더 와해시키고 있는, 더 붕괴시키고 있는 현재의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자, 어쨌든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뭐 저는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코인 탄생 배경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누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가 2009년. 2009년에 돈이 좀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되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급작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유동성 주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파란색 선이 유동성이 주입된 거. 여기 풀린 돈이라고 제가 써놨고 까만색 선이 GDP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유동성이 2009년 정도 됐을 때부터 280%가 풀렸어요. 그때 대비해서. 근데 GDP 성장률은 50%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봐야 GDP가 성장하지 않는다. 저성장 기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 산업의 어떤 그 물리적인 산업의 확장은 이제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에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몇몇 개 선진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독일이 되겠죠. 대표적인 국가들이. 그래서 어쨌건 MMT는 끝났다. MMT는 끝났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MMT는 끝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인류는 멸망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전 탄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CBDC가 됐건 지금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상세계를 지금 만들어낸 거고 아마 또 다른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팍스 실명 계좌 튼다 했었는데 전북은행 계좌 인증하고 매일매일 선물 받자. 그래서 3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명 계좌 트시는 분들한테 뭐 경품 이벤트를 한대요. 그래서 고팍스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알아두셔라. 거의 뭐 한국 분들 대부분 분들은 아마 업비트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파이를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고팍스를 사용하시는 게 낫고 그 웹분들은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게 전 좋다고. 왜냐면 유동성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중소거래소이기 때문에. 근데 뭐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로 이제 편입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캐시가 찔끔 올랐어요. 전 여기다가 뭐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광분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조금 떨어졌다고. 원래 성격 자체가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스타일인데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켓이 헤일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많이 샀다. 그래서 헤일로 업그레이드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많이 매수를 했다. 지켓이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업그레이드다. 15억 달러는 가장 진보된 영지식 암호화 구현을 갖춘 L1에 대해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 같다. 우리는 업그레이드 때까지 랠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이분만의 생각이죠. 예,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생각을 저는 그냥 2025년을 보고 지켓씨는 그냥 사가지고 그냥 트레이딩 안 하고 그냥 냅둬 볼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0%가 폭등한다 이러면 매매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매매할 이유가 절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건 이것도 지켓씨 호라이젠 끝까지 눈여겨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피터 시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무역 적자는 수입이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1월에 9.4% 증가한 89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급증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GDP 성장률이 분명히 나올 텐데 썩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견해가 뭐냐면 0%가 나올 거다. GDP 성장률이. 아까도 저성장 기조로 갔었잖아요. 근데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만약에 발표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뭐라고 할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은 내수 위주로 지금 재편되고 있고 내수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중국 인건비가 쌀 때는 중국은 수출을 했어요. 수출 위주였어요.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그 값싼 수입품을 계속해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 기업을 배척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내수 시장으로 들어가면 절대 좋을 게 없는 게 시간당 임금이 중국이 훨씬 싸요. 미국보다 GDP, GNP에서 훨씬 앞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럼 시간당 임금이 높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성장률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수출 위주에서 내수로 전환했죠. 한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저성장 기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저성장 기조로 갈 확률이 높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고성장 기조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인도, 중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요런 국가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래서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2년은 재앙이 될 거다. 러시아에서 영향을 받은 랠리는 달러의 100조의 노래가 될 거다. 그것이 끝나면 달러는 붕괴되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금 얘기는 안 했네요, 이번에는. 근데 어쨌든 이분 견해가 맞을 거예요. 맞을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요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미국은 그거를 현재 이제 달러 기반의 현재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XRP와 스테이블 코인, CBDC 여러 가지 것을 연구해서 제도권 수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가 소송에서 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XRP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달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힘의 이동을 XRP를 통해서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달러 기반 체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 체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흔들리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힘의 이동을 만들어내겠죠. XRP를 투자하시면서 이제 제 지인 중에 이제 한 분이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면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투자하는 지인이 모르겠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르겠다. 근데 본인이 투자하면서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확신을 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학교 선택도 직업의 선택도 주관이 없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거죠.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뭐 별 볼 일 없고 직업 세계에서도 별 볼 일 없고, 근데 코인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것에 관해서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앞날에 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흔들흔들 거린다. 인생을 흔들흔들 거리다 보면 진짜 뭐 3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40대, 50대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흔들리시다 보면 큰 수익 절대로 못 걷어가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한다. 100명이 전부 다 엄청 부자가 될 것 같죠.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사람들이 헐값에 팔고 또 이상한 코인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 근데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에 XRP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비꼬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관을 확실하게 갖고 XRP 뭐 내가 왜 투자했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뭐 WRX가 됐건, 아니면 특정 무슨 알트코인이 됐건, 비트가 됐건, 이더가 됐건, 이더클이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한 거고, 그리고 큰 수익을 걷기 위해서 내가 뭐 여기서 5%, 뭐 10%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건 절대로 아니다. 뭐 어떤 이런 주관을 끝까지 지키시는 게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가지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건 주관이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릴 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격이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막 그랬다고 해서 와 이러고, 조금 뭐 안 풀린다고 해서 아 내 인생 망했다 막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